안녕하세요.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아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캔디와 테리는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지만 동시에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은 캔디가 사랑과 이별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캔디는 패티의 애완동물 사건으로 인해 5월 축제에 참석하지 못하고 반성실에 갇히게 되었지요. 성 바오라 학원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을 때 혼자 반성실에 갇힌 캔디는 침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패티가 찾아와 캔디에게 도착한 소포를 전해줍니다. 소포 안에는 조류주의 편지가 들어있었지요. 그 선물은 바로 윌리엄 할아버지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의상과 가발이 담겨 있었어요. 캔디는 생각했지요. 윌리엄 할아버지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잊으신 걸까? 하지만 곧 캔디에게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테리 역시 멋진 의상을 입고 반성실에서 사라진 캔디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미오 의상에 가발과 가면까지 쓴 캔디는 아치를 찾아다니는 애니를 발견하고 장난스럽게 댄스를 신청하지요. 함께 춤을 추던 애니는 그 상대가 캔디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캔디에게 아치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요. 캔디는 아치는 소중한 친구일 뿐이라며 애니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치에게 애니를 파트너로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요. 밖으로 나오던 길에 스테아와 마주친 캔디. 캔디가 재미있는 의상 이야기를 신나게 설명하자 스테아는 줄리엣 의상을 입은 캔디와 꼭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캔디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숲속에 숨겨두었던 줄리엣 의상으로 갈아입어요.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파티장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캔디의 팔을 붙였습니다. 줄리엣 아가씨, 잘 있었어? 역시 옷이 날개군. 타잔 주분께. 깜짝 놀란 캔디가 외칩니다. 테리우스! 너 설마 나 옷 갈아입는 거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테리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지요. 눈에 비친 거지 보진 않았어. 무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주근깨 아가씨. 그때 정원에는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은 바로 캔디가 안소니와 함께 춤을 추었던 곡이었어요. 테리우스는 캔디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신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캔디는 어느새 테리우스와 함께 정원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되었지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캔디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이 되었지요. 즐겁게 춤을 추던 테리는 그런 캔디의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래? 캔디는 조용히 대답하지요. 이 음악 안소니와 처음으로 춤췄던 곡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테리의 표정은 차갑게 변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쏠린 캔디는 테리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캔디는 처음 보는 테리의 표정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순간 테리는 갑자기 캔디의 발을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캔디에게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캔디는 놀란 마음에 외칩니다. 불량배! 그리고 테리의 뺨을 때리고 말지요. 캔디는 화가 난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플레이보이! 불량배! 그러자 테리 역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캔디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내가 플레이보이인지 불량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캔디는 억울한 마음에 말하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안소니라면 이런 식으로는. 그 순간
테리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캔디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하지요. 안소니가 어쨌다는 거야? 안소니라면 어떤 식으로 키스했을 것 같은데? 안소니라면 더 상냥하게 해줬을 거라는 거야? 캔디는 힘겹게 말합니다. 하지마, 그만해 테리. 하지만 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안소니라고? 그 녀석은 죽었어.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뭐야? 도움을 청하고 싶어? 그럼 안소니를 불러봐. 안소니라고 외쳐보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는 오지 않아. 안소니는 이제 없으니까. 테리의 날카로운 말에 캔디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외칩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테리는 멈추지 못했지요. 테리는 캔디의 팔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듯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잊게 해주겠어. 안소니라는 녀석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주겠어. 그렇게 테리는 자신의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향합니다. 놀라 주저앉은 캔디를 뒤로 한 채 테리는 말 위에 올라타 외칩니다. 타, 캔디. 하지만 캔디는 두려움에 소리치지요. 싫어. 그러자 테리는 결국 캔디를 강제로 안아 올려 자신의 말 위에 태우고 맙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캔디의 머릿속에는 안소니의 그리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흐르고 캔디는 외칩니다. 멈춰! 테리 멈춰! 하지만 그럴수록 테리는 더 크게 소리치지요. 외쳐봐! 안소니가 돌아오는지 한번 불러보라고! 캔디는 안소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과 같은 숲속의 향기와 바람을 느끼며 다시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테리는 외칩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잊어야 해.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테리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캔디에게 말합니다. 캔디, 눈을 떠. 그리고 주위를 똑똑히 봐. 캔디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바라봅니다. 눈앞에는 따뜻한 햇살과 푸른 숲,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캔디는 처음으로 안소니를 마음껏 그리워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캔디는 자신이 테리의 옷깃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달렸고 어느새 언덕 위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테리는 조금 전과는 다른 상냥한 모습으로 캔디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말합니다. 거칠게 굴었지만 후회는 안 해. 그리고 테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돌아갑니다. 한편 학원에서는 여전히 축제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금 전의 일들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지요. 숲속에 남아있던 캔디는 자신을 찾아다니던 스테아와 아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가발과 가면을 쓰고 두 사람과 함께 파티장으로 돌아가지요. 캔디는 약속한 대로 스테아와 함께 춤을 춥니다. 아치는 줄리엣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캔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캔디는 그런 아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애니에게 파트너를 양보합니다. 스테아 역시 어느새 패티와 짝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캔디는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작은 장난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닐과 춤을 추게 되었을 때는 춤을 잘 못 추는 척하며 일부러 그의 발을 밟기도 하지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줄리 치고는 꽤 심하군. 나하고는 얌전하게 쳐줘. 바로 테리였습니다. 캔디는 잠시 테리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만 그냥 넘어갈 캔디가 아니었지요. 캔디는 살짝 웃으며 테리의 발을 힘껏 밟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지요. 어머, 미안해요. 그렇게 작은 복수에 성공한 캔디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반성실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캔디와 테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캔디는 가짜 포니 동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테리를 발견합니다. 캔디는 테리의 담배를 빼앗으며 자신의 애용품이라며 하모니카를 건네지요. 담배 대신 하모니카를 불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테리는 킥킥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너의 애용품이라고? 나랑 간접 키스라도 하고 싶은 거구나?
테리의 장난에 당황한 캔디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테리는 조용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공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다고 말하지요. 캔디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좋은 추억이네. 부러워. 그러자 테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날뿐이야 내 추억은. 캔디는 잠시 테리를 바라보다 말하지요. 하루면 충분해. 내게는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어. 그 말을 들은 테리는 아무 말 없이 캔디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던 길,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캔디는 깜짝 놀랍니다. 뒤돌아보니 아치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캔디, 저 녀석과 얼마나 사귄 거야? 저 건방진 녀석하고. 아치의 다그치는 말에 당황한 캔디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며 테리는 생각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해 줍니다. 그러자 아치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집니다. 난 저런 녀석한테 널 빼앗기기 싫어. 저런 불량배 녀석한테. 그리고 아치는 결국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려 하지요. 나 오래전부터 캔디 너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치의 뒤를 따라왔던 애니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애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부탁이야. 그만해. 애니는 아치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을 떨어뜨린 채 그대로 울며 달려가 버립니다. 놀란 캔디는 애니를 뒤쫓아가지요. 애니, 울지마. 부탁이야. 하지만 애니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약속했잖아 캔디. 아치를 빼앗지 않겠다고. 애니 진정해. 하지만 애니는 계속해서 말하죠. 알고 있었어. 아치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근처에 이라이저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캔디는 애니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그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는 캔디의 마음을 모른 채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건드리지 마. 캔디는 옛날부터 그랬어. 포니의 집에서도 나보다 선생님들에게 더 사랑받았잖아.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이라이자와 루이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말하지요. 어머, 그랬니? 너도 고아원에 있었던 거야? 캔디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다니 놀랍다. 아치는 알고 있을까? 감쪽같이 속였구나.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은 애니는 그대로 어디론가 달려가 버립니다. 캔디는 애니를 뒤쫓지만 끝내 찾지 못하지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캔디와 애니 때문에 학원은 발칵 뒤집히고 모두 두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비가 내리는 정원, 스테아와 아치는 비를 맞으며 캔디와 애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아치가 말합니다. 캔디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캔디를 좋아했어. 하지만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필사적으로 숨기면서까지 나를 좋아해준 애니. 그런 아치를 바라보던 스테아는 조용히 말합니다. 실컷 비를 맞으면서 걱정거리도 함께 씻어버려.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스테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아치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야. 너와 마찬가지로 캔디를 좋아했던 시간이 내게도 있었어. 이 모든 기억을 이 비가 씻어내려준다면. 그때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캔디가 숲속에서 뛰어나옵니다. 아치를 부르러 가던 길이었어. 애니를 찾았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울기만 해. 아치,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아치는 자신이 가겠다며 스테아에게 비에 젖은 캔디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애니가 있는 곳을 향해 조용히 걸어갑니다. 캔디가 아치를 따라가려고 하자 스테아가 조용히 말립니다. 아치가 그렇게 말했으니 걱정 없어. 가자. 캔디는 씁쓸하게 웃으며 비에 젖은 신발을 손에 들고 스테아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스테아를 바라보며 말하지요. 패티 말대로 안경 벗으니까 더 멋있어. 그러자 스테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유감인걸? 좀 더 빨리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캔디의 물음에 스테아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하지요. 자,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 그렇게 캔디와 함께 빗속을 달려가던 스테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칩니다. 캔디,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 한편 아치는 좁은 건물 틈에 숨어있는 애니를 발견합니다. 아치는 애니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지요. 거기는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좁아.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하지만 애니는 울면서 대답합니다. 돌아가줘. 나는 너를 속였어. 그러자 아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애니, 잘 들어. 내가 어디서 자랐든 너는 너야. 강해져야 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비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치의 진심에 애니는 결국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치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지요. 다음날 이 일은 학원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의무실에 누워있던 애니가 캔디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캔디는 조심스럽게 의무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캔디는 잠시 아치와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되지요. 아치가 애니 곁을 지키다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자 캔디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치, 애니를 잘 부탁해. 그리고 애니와 마주한 순간 애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캔디, 널 만나고 싶었어. 정말 많이. 지금까지 용서해줘. 나 사실은 마음속으로 항상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숨기려고 했다니 난 정말 바보였어. 그리고 애니는 미소 지으며 말하지요. 아치가 말했어. 앞으로 괴로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아, 캔디, 난 너가 정말 좋아. 나 이제 밝아질게. 솔직해질게. 애니는 그렇게 캔디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시각 방으로 돌아온 아치는 스테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오지 않겠지? 뭐가? 스테아가 묻자 아치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냐. 그러자 스테아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지요. 캔디 말이야? 당황한 아치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묻고 있어. 그러자 스테아는 혼잣말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나처럼. 그 말에 아치는 깜짝 놀랍니다. 스테아는 계속 말하지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 다가가면 안 돼.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치는 조용히 확인하듯 묻습니다. 캔디 말이야? 그러자 스테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면서 묻고 있어.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사람을 떠올리죠. 캔디, 어쩌면 정말로 그게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 성 바오로 학원의 학생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여름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는 캔디. 그러던 어느 날 캔디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테리우스의 여름별장에서 테리와 그의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 안 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캔디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지요. 캔디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테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걸까? 그런 테리가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언덕에서 테리와 우연히 마주친 캔디는 테리가 보고 있던 연극 대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처음 알게 되지요. 테리가 연극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조금씩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캔디 역시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학교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학원. 캔디에게 알버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리운 캔디, 나는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어.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알버트는 작은 진료소에서 동물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캔디를 닮은 한 간호사를 푸케가 무척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지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알버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별이 없어. 언젠가 또 만날 거야. 그때까지 안녕.
편지를 읽은 캔디는 생각합니다. 나를 닮은 간호사라고? 그 순간 캔디는 포니의 집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간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고 말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지요. 캔디는 가짜 포니 동산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던 테리를 찾아가 알버트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이라이자는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여름학교 때부터 테리와 캔디가 가까워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라이자는 두 사람에게 각각 편지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긴급히 할 말이 있으니 마구간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한 장소로 부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캔디와 테리는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이라이자는 시스터 그레이 원장과 선생님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나지요. 한밤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몰래 만났다는 것은 학원에서는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결국 캔디는 학생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스터 그레이는 캔디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말합니다. 캔디스, 퇴학이에요. 곧 보호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테리는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외쳐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테리 역시 자신의 방에서 일주일간 근신 처분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테리는 캔디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그저 캔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치와 스테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치는 다짜고짜 테리의 뺨을 때리죠. 이 자식, 캔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스테아 역시 실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름 학교 때 테리가 자신의 별장에서 경비행기를 시운전하게 해준 일로 테리를 다시 보게 되었던 만큼 더 큰 실망을 느낀 것이지요. 너를 다시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봤어. 그 말에 테리가 묻습니다. 캔디는 어떻게 됐지? 아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됐냐고? 너 때문에 학생 감옥이 있어. 그리고 퇴학당했다고. 그 말을 들은 테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치는 계속 외칩니다. 바보 같은 녀석, 왜 마구간으로 캔디를 불러낸 거야? 스테아가 말립니다. 그만해 아치, 싸워봤자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아치는 멈출 수 없었지요. 말리지 마 형. 이런 일 때문에 캔디가 퇴학당하다니. 윌리엄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캔디를 아들의 이 집안에서 내쫓으면 캔디는... 아치는 거의 울부짖듯 외칩니다. 캔디는 갈 곳이 없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때 테리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내가 불러낸 게 아니야. 그리고 자신에게 온 편지를 아치와 스테아에게 보여줍니다. 편지를 본 스테아는 글씨체를 알아보지요. 이 글씨체는 이라이자? 모든 것이 이라이자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 사람. 하지만 캔디의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모두 답답해합니다. 그때 테리가 조용히 말하지요. 그만 모두 나가죠. 아치는 또 화를 냅니다.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방을 나가던 스테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테리우스, 캔디는 지금까지 고생만 했어. 그래서 저 아이는 반드시 행복해져야만 해.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은 테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테리는 생각하지요. 그 애가 고생했다고? 난 몰랐어. 내가 아는 캔디는 항상 밝았고 아름다운 드레스에 특별시까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림자 따윈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의 돈을 쓰면서 살아왔을 뿐이잖아. 테리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해. 그리고 다음날 퇴학을 기다리고 있던 캔디는 원장실로 불려갑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스터 그레이는 말하지요. 퇴학 처분은 취소되었고 근신으로 변경되었다고. 캔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 누군가의 커다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캔디는 테리의 소식이 궁금해 테리를 만나기 위해 그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캔디가 발견한 것은 테리가 남기고 간 한 통의 편지였지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은 캔디스 화이트 양에게 전해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본 캔디.
그 안에는 테리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미국으로 간다. 캔디, 너의 행복을 빌게. 그제야 캔디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테리가 시스터 그레이 원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을. 캔디가 퇴학당하지 않도록 테리가 대신 스스로 학원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지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캔디는 서둘러 항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테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하지만 캔디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는 천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며 캔디는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널 좋아해, 테리, 테리. 하지만 캔디의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 소리 속으로 흩어져 갑니다. 캔디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요. 테리,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나를 남겨두고 행복해지라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퇴학당하는 게 나았어.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던 캔디는 문득 테리의 편지 속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순간 캔디는 깨닫게 됩니다. 테리도 알버트도 모두 자신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캔디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테리, 나도 내 길을 찾고 싶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캔디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아가씨, 인생이란 이별이 따라다니는 거야. 하지만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 반드시. 캔디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캔디는 시스터 그레이 원장을 찾아갑니다. 제 길은 제 힘으로 걷고 싶어요. 캔디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애니, 패티, 스테아 아재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지요.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갈게. 그렇게 캔디 역시 성 바오로 학원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테리와 캔디의 이별은 단순히 슬픈 헤어짐만은 아니었습니다. 테리는 캔디를 위해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았고, 캔디는 테리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떠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알버트도 테리도 모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캔디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이별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캔디가 성바오로 학원을 떠나 진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 Boots on the gravel, glass in the tray. Your laugh cuts clean through the fading day. Neon signs wake up far away, but up here we don't need them anyway. Hold that edge, don't let go. The whole world bends down below. One more breath, then we dive. Watch that horizon come alive. Rooftop at sunset, rooftop at sunset. Pull me closer till the night hits. Rooftop at sunset, rooftop at sunset. We go higher when the sky shifts. Now the stars lean in like they know our names. The floor starts shaking with the afterglow flame. Hands up, we don't look back. One last blaze, then the dark goes black.
sunset.